여기서 하겠습니다. 소스가 끝났어요. 자, 여기만 참으시고. 자, 이 원천징수인데요. 세율 꼭 외워주세요. 여기 출제 많이 되니까. 이거 복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던 거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원칙이 14%였죠, 여러분들. 14% 원칙. 세율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 소득 중에서 우리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자 빌려주고 내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 아닌 거 있었죠? 그거 25% 원천징수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25%짜리가 여기 출자운동사업자 배당소득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외워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 비실명 이자소득과 비실명 배당소득은 우리가 42% 원천징수 세율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암기. 자, 그 다음 우리가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두 개 배웠죠. 원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의료하고 인적료는 3%였죠. 3%. 그죠? 그리고 공사료가 5%였대. 호텔 같은 거 하면서 팁 5%. 자, 그 다음 우리가 근로소득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가장 낮은 세율이 6%로 원천징수 된다라고 했었고 자, 그리고 방금 기타소득에서는 원칙이 기타소득 금액 20% 맞죠? 근데 복권 등 당첨소득은 3억 넘어가는 30%. 그리고 아까 연금 계좌 사적연금에서 일시불로 차는 게 연금의 수령 그거 15%. 여태까지 배웠던 암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시험에 더럽게 내면 세율이 가장 큰 수어들 나열하는 것을 이렇게 돼요. 아시죠?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인데 요거도 시험에 가끔 말문제로 나오니까 보시면 자, 우리가 원천징수는요 언제까지 납부하는 게 원칙인지 배우셨죠 이미?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자, 직전 과세 기간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래요. 소규모 사업장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러면 납부를 1년에 2번 할 수 있는 혜택을 줘요. 원래는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니까 1년에 12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직전 과세 기간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다라고 하면 원천징수는 12번 해야 되지만 납부는 1년에 2번만 할 수 있는 혜택을 줘요. 물론 신청해야 돼.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래서 여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뭐냐면 우리가 상반기면 1월 달부터 6월 달이잖아요. 그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원천징수 산 걸 몰아서 7월 10일까지 한꺼번에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럼 하반기 건 7월 달부터 12월 달 건 다음 달 10일인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낼 수 있는 거예요. 되게 혜택 좋은 거죠,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원천징수 납부 잘못 안 했다가 여러분 가산 두드려 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입사하실 때 이런 거 알고 계신다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건의하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맞죠? 사장님 누구한테 배웠냐? 라고 하면 아주 저한테 이렇게 재미없어? 그래서 저희 집이 감동받고 아시죠? 이거 알고 계시면 좋겠지. 여러분 신청을 해야 되지. 세무서가 해줄게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신청 안 하면 나 1년에 12번 납부해야 돼요. 아시죠? 이걸 모르면.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소액부 징수는 뭐냐면 소액은 적은 금액이죠. 그리고 부징수 이 뜻이에요. 소액, 작은 금액은 징수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소액부 징수는 말 그대로 과세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아시죠? 뭐냐? 라고 하면 여기. 자, 우리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네, 우리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으셨을 때는 원천징수가 되죠. 응? 그 원천징수 되신 거 여러분들 통장에 찍으신 거 125원 있잖아요. 그 원천징수 된 거거든요. 그럼 걔는 왜 1,000원 미만인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거 때문에 그래요. 단
이자 소득은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자 소득은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암기사항 아시죠? 소득세 저 암기가 너무 많아요. 넘어갈게 솔직히 잘하니까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인데 연말정산 이거 다 이미 배웠었던 거니까 바로바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일단 근로소득 다음 연도 2월달에 연말정산 있었죠, 원칙이. 그 다음 우리 공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뭐냐면 국민연금 같은 거였잖아, 공적인 애들. 맞죠? 요거는 언제 우리 언제 연말정산이냐면 다음 연도 1월달 소득 지급할 때. 기억나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그 사업소득에서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와 음료품 배달원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신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신청하면 2월 달에 연말정산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과 방금 했던 이 간편장부 대상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와 음료품 배달원은 다음 연도 2월 달 소득 지급할 때 연말정산. 네, 동그라미로 공적연금 소득은 다음 연도 1월달 소득 지급할 때 연말정산. 그 다음 우리 했었죠. 중도퇴사자는 퇴사는 다 월급 지급할 때 연말정산. 이렇게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연합인데요. 이것도 가끔씩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가 중간연합은 일단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꾸 중간연합하게 돼 있어요. 아마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중간연합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사업소득이 있는 자라고요. 언제까지 하냐면 11월 30일까지 합니다. 우리가 중간연합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세금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걸 개인 사업자분들은 11월 달에 하거든요. 좀 기한을 연기해 주는 거죠. 신고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가 법인 사업자는 신고 능력이 되니까 중간연합 신고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분들은 신고 능력이 떨어져요. 신고 능력이 떨어지니까 고지서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여기 우리 소득세니까 개인 사업자분들이잖아요. 사업소득이면. 그렇죠? 개인 사업자분들은 여기 고지납부가 원칙이라 고지서를 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부가가치세랑 똑같아요. 부가가치세에서 우리가 법인은 무조건 예정신고해야죠. 맞죠? 근데 개인은 그냥 예정고지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우리가 중간연합하고 똑같은 제도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요. 아시죠? 자, 근데 이건 암기해 주실 게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도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중간연합세 3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예정신고는 거의 똑같죠, 여러분. 이쪽이랑. 자, 그 다음에 대상자 제외라는 건 이러한 소득이 있으면 우리가 중간연합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중간연합은 어떻게 하냐면요. 직전 과세기간이 여러분 우리 소득세는 과세기간 1년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에 세금을 먼저 내는 게 중간연합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1년에 50% 곱하면 6개월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전 과세기간 1년치 있죠. 직전 과세기간 1년에 50%를 내라고 날려주는 거예요. 세무서가. 아셨죠? 근데 여기 신규 사업자는 대상자 아니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직전 과세기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니까 중간연합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직전 과세기간 냈던 1년치 50% 내라고 날라오거든요. 오케이? 날라고. 그래서 여기 있죠? 원칙은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세금의 2분의 1 하면 딱 상반기가 나오잖아요. 6개월. 맞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셨냐면 또 부가가치세에서 내가 예정신고할 수 있는 게 사업이 부진할 때. 맞죠? 뭐냐면 직전 과세 기간에는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됐어요. 근데 올해는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저번에 장사가 잘 되던 너의 세금 50% 납부해라고 하면 낼 세금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신고해서 저 어려우니까 이 정도 신고해서 낼게요 라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게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예외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망가져야 되냐면 여기. 자, 우리가 중간 예납 저기다. 중간 예납 추계액이 추정해서 계산한 게 추계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제 상반기에라는 뜻이 중간 예납 추계액. 단기 6개월이 중간 예납 기준에 우리가 기준이 직전 과세 기간 1년치가 기준이었죠. 오케이? 이 뜻에서 중간 예납 기준에 이게 직전 과세 기간 1년치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게 직전 1년이니까 그거의 50%를 추정해서 계산하는 게 중간 예납 추계액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중간 예납 추계액이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 과세 기간의 30%를 미달하게 올해 연도 6개월 벌어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세무서한테 저 올해 장사가 잘 안 됐으니까 그냥 신고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50%라고 장난 이렇게 많이 쳤어. 50%라고. 30%예요? 그렇죠? 30%고 부가가치세는 여기 3분의 1이요. 3분의 1. 30%의 미달하는 경우는 딱 11월 달에 신고 납부할 수 있게 해줘요. 아셨죠? 또 외워주시기에 중간에는 은근 나옵니다. 시험 말문제로. 넘어가고요. 요거하고 여러분들 이제 어디 볼 거냐면 사채. 자 보시면 자 여기 확정신고인데 이거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는 해야 세무서가 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확정 신고 기한이 내년도 5월 달이었잖아요, 5월 달. 맞죠? 근데 거주자가 완벽하게 우리 거의 이민급 있죠. 오랜 기간 출국하는 거 출국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면 당연히 출국하기 전날까지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출국일 전날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게 이거 가로 4번이에요. 근데 가로 4번은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 아니다. 보시면 뭐냐면 여기 가로 4번 제목이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의 면제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년도 5월 달에 신고 안 하는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5월 달에 핵심이 종합소득 신고. 우리가 종합소득은 8가지를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6가지를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우리 소득세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까지 합쳐서 원래 8가지잖아요. 종합소득은 8가지예요. 6가지예요. 6가지 2배사 그냥 이. 했죠? 그래서 내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 6가지 신고 안 하는 놈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점. 그럼 얘네들 자체가 분리과세가 원천징수로 납세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득만 있으면 당연히 신고는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얘네들 신고 안 하는 소득이잖아요. 근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내가 만약에 복권 3억 일용직 1억 이렇게 있대요. 이거 5월달에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얘 원천징수로 납세무 종결. 원천징수로 납세무 종결. 5월달에 신고할 수도 없어요. 이 뜻인데 이 뜻.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1번에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돈. 그럼 5월달에 신고 안 해도 되지. 원천징수이 뜯겼나요? 끝. 뜻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내가 근로소득이 4억이 있대요. 이거 5월달에 신고 안 합니다. 왜냐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연말정산이 정확한 세금 내 끝인 거라 알고 있었잖아요. 됐죠?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끝내는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 내고 끝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2개 있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무슨 말 할게요? 보시면 내가 근로소득이 4억 있고요. 공적연금이 아까 여러분들 연말정산이라면서요. 맞죠? 요게 4억 이렇게 있대요. 오케이? 그럼 둘 다 연말정산 대상이거든요. 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한 세금을 뜯는 건 맞지만 그 소득에 대해서만 뜯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뭐냐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할 때는 내가 월급을 받는 회사에서만 4억 가지고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되실까요? 그리고 공적연금도 우리가 그 공적연금을 받았을 때 요 4억에 대해서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이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는데 우리가 누진세율이면 이 합친 8억에 대해서 누진세율 두드려 패는 게 정상이거든요. 우리 이미 했잖아. 누진세율은 각각에 대한 누진세율이랑 전체 합친 것의 누진세율은 다르다고. 맞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내는 게 정확한 세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다시 계산합니다. 이 합친 8억의 누진세율 다시 계산해. 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얘가 얼마냐면 얼마라고 할까? 얼마의 세금이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1억이래. 아시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근로소득 4억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얼마 세금 냈냐면 세금 뭐 예를 들어서 4억 4천만 원. 요때도 세금 4천만 원 냈대요. 아시죠? 근데 정확한 세금 1억으로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이미 8천만 원 냈으니까 내가 다음 연도 5월 달에는 추가적으로 2천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대상 소득 중 하나만 있어야 내가 그 소득밖에 없고 그 소득에 대해서만 제대로 세금 내고 끝인 거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2가지면 해당 소득만 가지고 원천지수하면 안 돼. 전체가 줘야 되는 거거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연말정산 자체가 그 해당 소득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연말정산 하는 거거든요. 아셨죠? 근데 2가지 있으면 2가지 합치는 것으로 다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고 다시 해야 돼. 물론 연말정산으로 뜯긴 건 빼줘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연말정산 대상만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연말정산 대상 소득 중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하나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퇴직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종합소득에 해당 안 되니까 얘는 신고해야지 당연히. 신고하면 안 되시 죄송합니다. 그렇죠? 종합소득이 아니니까 이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얘예요. 내가 근로소득 3억 하고요. 퇴직소득 뭐 2억이 있대. 이럴 수 있겠지 여러분들. 내가 올해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있대요. 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합친 것에 누진세를 때리는 게 많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종합소득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건 종합소득 신고를 할 거니 안 할 거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 종합소득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할 거니 할 때는 얘는 무시하는 게 맞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근로소득 3억밖에 없는 거다. 종합소득으로 보면. 근데 근로소득 3억은 연말정산 대상이니까 이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 내고 끝이 내잖아요. 5월달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동그라미 4번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로소득 3억, 퇴직소득 2억, 그 다음에 내가 복권 대박 이렇게 되면 그죠? 인생 말. 그죠? 이 해당 연도에 로또 맞은 거죠. 거의 막 복권 7억 이렇게. 그죠?
인생이 꽃이 폈지. 퇴사할 때 복권에 당첨된 거야. 그게 말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5월 달에 신고를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5월 달에 지금 종합소득이에요. 그럼 일단 얘는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개부심. 맞죠? 그리고 복권은 기타 소득이니까 종합소득이 맞죠? 종합소득은 맞지만 얘 뭐예요? 원천징수로 끝내는 애예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끝내는 거니까 신고할 때는 없는 소득처럼 먼저 분리받아요. 그럼 남는 건 근로소득밖에 안 남아요. 신고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얘는 5월 달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2월 달에 연말정산 끝내버린 소득이잖아요.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요따구로 출제해요. 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지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5월 달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 무지하게 많이 했었어요. 이거.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여러분들 사치할게요. 자, 분납입니다. 분납. 요거 하고 여러분들 사치할게요. 자, 분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원래 세금을 한 방에 내야 되지만 낼 세금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좀 분할해서 납부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분납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근데 분납은 얼마를 넘어야 되냐면 일단 내 세금이 좀 커야 돼요. 그게 1,000만 원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혹시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가산세는 당연히 분납시켜주면 안 되죠. 맞죠? 가산세는 네가 의무를 위반해서 때리는 건데 야, 분할해서 해도 돼? 그러면 여러분들 제재 효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가산세 제외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넘어가야 분납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몇 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냐면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우리 소득세는 대부분 5월 달에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분납은 7월 달까지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일단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를 분납할지는 2,000만 원 기준이에요. 분납을 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 초과. 얼마를 분납할지는 2,000만 원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뭐냐면 여기 우리가 2,000만 원 이하까지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걸 분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납부할 세금이 1,70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납부할 세금이 1,700만 원이면 1,000만 원 초과하니까 분납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1,700만 원은 2,000만 원 이하잖아요. 2,000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700만 원만 분납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 나머지 1,000만 원은 그냥 5월 달에 원샷을 다 내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한대요. 그러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면 50%까지 분납돼요. 그러니까 내가 납부할 세액이 2,400이래요. 그럼 일단 1,000만 원 초과하니까 분납되죠? 맞죠? 우리 2,400이면 2,000만 원 넘어가니까 2,400만 원의 50%인 1,200만 원까지는 분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여기는 50% 이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마지노선이 마지노선. 50% 이하니까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뭘 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세는 물납이 없습니다. 물납이 뭐냐면 현금 대신에 주식 같은 걸로 내는 거 있거든요. 부동산이나 없어요. 아셨죠? 우리가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나? 상속세하고 재산세 빼고는 물납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물납이 없습니다. 이거 적어둘 거거든요. 아무튼 되셨죠? 자, 이로써 소득세 끝낼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대망의 사채 하겠습니다. 사채.